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이 뉴 삼성을 외치며 다른 길을 가자 시진핑이 불면증에 졸피된 복용해야 할 상황.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 붕괴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한방이었다. 지난 24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신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테일러 공장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되는데 5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활용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 가운데 최고 규모인데요. 이날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각각 최고위급 책임자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의 투자에 공급망 동맹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에버 주지사는 이날 발표는 매우 역사적이라며 지금 이 발표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에게 삼성과 함께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며 땡큐 삼성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신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1년에서 10년간 재산세의 92.5%, 11년에서 20년은 90%, 21년에서 30년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받으며 부지에 건설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10년간 세금의 92.5% 면제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투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돈으로 국내에 투자해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해외 투자로 번 돈은 결국 우리 기업들을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설비나 부품, 원자재를 국내 협력사에서 공수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외 진출의 통로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비중 해외 매출이 무려 85%로 국내 상위 5개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 해외에서 벌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세계 주요 지역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1조 1000억으로 이 가운데 73%는 한국에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애플, 버라이즌 등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요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리의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일감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도 미국 내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 반도체 장비 시장의 절반은 미국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는 전기정학공학, 화학, 광학, 정밀가공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형 융합산업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관련 부품 업체들, 수요 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죠. 이번 테일러 라인의 추가 건설로 기흥, 화성, 평택, 오스틴, 테일러를 잇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올 초 평택 P3 라인에 현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는데요. 국내 P3 라인의 규모는 축구장 면적의 2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투자비는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삼성은 글로벌 생산 체계를 통한 뉴삼성의 초석을 다지기로 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미국 방문 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을 맺고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의 차기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 6에 구글이 자체 설계한 AP를 삼성전자가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말을 전했는데 그는 미래 세상과 산업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추격이나 뒤따라오는 기업과의 격차 벌리기만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으니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미국 투자가 그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바이든의 공급망 동맹화에 참여하며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미래 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유삼성 출연의 전조 증상은 이전부터 보여왔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 영업 자료를 제공한 것. 두 번째,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설비 도입 불발 사태로 대표되는 반도체 시장 변화. 세 번째,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촌, 이 아닌 바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삼성의 중국 배제 전략은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영업 정보를 제공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주요 정보를 제출받았는데 이는 사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견제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주문 판매 재고 등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인 반도체 산업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계의 공장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중국에게 있어서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압박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약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처사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너네가 인력과 기술을 약탈하는 건 말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SK하이닉스가 겪고 있는 중국 반도체 공장 설비 도입 불가 사태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네덜란드 ASML이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조 바이든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2일 노광 장비의 중국 반입을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잘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편파적인 중국 기업 따돌리기는 시장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야비한 전략이라고 울부짖었는데요. 역시 포브스 선정 가장 사돈남말 잘하는 국가 1위.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삼성전자의 유삼성 기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장비 산업에서 인건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데다 현재 반도체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삼성 반도체 생산 기지가 세워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기업 환경을 보나 국가의 안전성을 보나 수익성을 보나 우리 기업이 협력해야 할 곳을 꼽자면 중국이 아닌 미국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들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하면 거금도 푼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 것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회주의 중국이죠. 중국은 당국가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 삼법은 물론 언론까지 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에는 참 역같은 내규가 있는데 공산당 당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3명 이상의 당원이 모이면 당지부를 만들어야 하고 50명이면 당총지부, 100명 이상이면 당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기업 내에 당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뭐 국유기업만 그런 거냐? 당연히 민영기업도 포함입니다. 이는 언제라도 당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이죠. 2019년 말 통계에 따르면 14만 7천 개의 국유기업 중 93.2%가 당조직을 건설했고 273만 개의 민영기업 중 67.9%에서 당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민영기업 중 이 당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조직 문화 추세가 수평적인 구조와 유연한 태도를 추구하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최근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25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제재로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가 당분간 모든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텐센트 길들이기라는데 입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취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텐센트의 앱은 12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포함해 70여 개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시중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도 100개가 넘는데요. 잘 아시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도 텐센트 소유죠. 텐센트는 제재 기간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앱도 출시할 수 없어 신사업에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참 아이러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업 확장의 규제를 받은 그 텐센트가 뜬금없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에 호응하는 것으로 이는 공산당 입맛대로 민영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망할 걸 알면서 뛰어드는 텐센트를 보니 시총 1000조의 초대기업도 중국 정부의 폐악질 앞에서는 한 마리 나방에 불과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홍성대 수학의 정석 저자는 이렇게 말했죠. 개념이 없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텐센트는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환경 서밋에서 자체 설계한 세 종류의 반도체 칩을 공개했는데요. 텐센트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는 인공지능용 칩 즈샤오, 영상 변환용 칩 창하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제용 칩인 수안린 등 3종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싼티가 나요.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 속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죄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시 중지하고 반도체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또 다른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이미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텐센트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BAT로 불리는 중국 3대 기술 기업이 모두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도 올해 서치1로 불리는 카메라 관련 칩을 공개한 바 있고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과 중국 최초의 애플 OEM 기업인 럭스쉐어 정밀도 지난 7월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분야 상관없이 전부 반도체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마라탕 회사 반도체, 고량주 회사 반도체도 나올 기세. 기업들이야 뒤질 걸 알아도 울며 상차에 먹기로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절대 패권을 갖지 못합니다. 패권은 무슨 산업 자체가 붕괴되죠. 힘들어도 기술 자립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미언론 디플로맷은 TSMC와 함께 세계 유일 반도체 첨단 공정을 소유한 삼성전자의 존재는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지만
하지만 이제 삼성이 중국을 등졌으니 중국은 정말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진핑이 우매한 자충수를 두며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데에는 모두가 시진핑의 독특한 성격 유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리얼리즘 편집자에 따르면 시진핑의 MBTI는 BSSG 병신새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